다시 농구 시즌입니다. 2023-2024 KBL이 오늘 개막하는데요. 우리의 원주 DB는 내일 고양 소노와 원정 첫 경기를 시작합니다. 작년 7위에 머물며 아쉽게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DB, 올해는 정식 선임된 김주성 감독과 함께 반등을 노리는데요. 정호 씨와 함께 오늘 극갓 공놀이에서 올 시즌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안녕하세요, 전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음악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역시 제가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농구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옆에는 조국인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는 춘천에 거주하는 DS라인의 천병 김정우 씨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뭐 딱히 그게 없으시네요. DS라인이나 천병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 깔끔하게. 인정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맞는데. 뭐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역시. 아니, DS 세상이다 이겁니까? 아니, 학력을 위조할 수 없잖아. 안 그래도 이게 DS 관련해서 요새 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그 대성 중고 총 동문회에서 말이죠. 대성 총 동문회에서 추억의 야간 행군을 최근에 했더라고요. 이 졸업자들을 모아놓고 동문들끼리. 졸업자들이요? 네, 동문들끼리. 그럼 거기에 뭐 그렇게 추억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성고 전통 행사 아닙니까? 맞아요. 행군이? 네, 저희가 아마 2학년들을 2학년들이 다 갈 거예요 아마. 그럼 몇 킬로 걷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 때는 저희 학교에서 출발해서 간현 유원지까지 갔었어요. 야 그러면은 걸어서 몇십 킬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밤에 한 6시쯤 출발해서 오후 6시에 그러면 이제 가서 오면은 한 다음날 아침 진짜? 네. 하루 종일 그렇게 거의 그리고 다음날 학교 12시간? 쉬고 학교 쉬고 그 어느 2학년 딱 시작할 때? 아니 2학년 거의 끝날 때쯤 이제 고3을 맞이하면서 고3을 맞이하는 각오를 다지자 정신 단련 그럼 극기 뭐 완전 군장으로 제 에피소드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어쨌든 밤에 걷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 2학년들이 사실 밤에 걸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장거리를. 그런데 밤에 걸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삶에서도 흔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제 그 간현 쪽 가면은 가로등이 없는 곳도 많단 말이죠. 위험한 데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한 에피소드 중에 한 학생은 걷다가 졸았거든요. 어머. 걷다가 졸다가 논두렁이 빠져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근데. 네, 그때 앰뷸런스 타고 가고. 진짜 심각한 거네. 네, 그 친구는 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열애를 안 시켜줘요? 그렇게 피곤하면 좀 열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다 피곤하니까 사실 뭐 그 정도는 견뎌라. 고의 정도는 이제 이거 뭐 필참이죠 이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불참한 학생 없어요.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하나? 지금도 하는 줄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정서상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동문회가 하는 건가? 지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추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다시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뭐 추억에 뭐 그런 거, 뭐 좋은 기억 아닙니까? 저는 에피소드가 술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나고 보면 다 10년 전 제 무릎과 지금의 무릎 관절이 그 장거리를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이분들 뭐 60대 막 이런 분들도 하던데 안 된다. 실제로 그 정도 코스를 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무리죠 무리. 뭐 약간 대성고에서 이마트 정도까지. 너무 잠깐만 이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건 약간 행군이라도 할 수도 없어. 약간 산책, 산보. 그러니까 산보지 산보. 그럼 매질이 정도? 뭐 그 정도 갔다 올 수 있죠. 해볼만 하죠. 맞아요. 하여간 이 기사 있길래 좀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 어쨌든 뭐 동문 입장에서는 의견이 좀 갈린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 추억이 없습니다. 궁금했어요. 특이한 어쨌든 행사여가지고 신기했고. 그리고 저번에 뭐 평소에 정호 씨 저의 전화를 뭐 7번 연속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허다한데 저번에 또 전화를 저한테 또 하셨어요. 웬일로. 맞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한테 MBTI가 뭐냐고 다짜고짜 물어보더니 답을 듣고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왜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제가 술을 좀 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다짜고짜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거두절미. 음주를 좀 했는데 이제 우재 씨의 MBTI를 궁금해하는 분이 있으셔서 물어봐달라고 하길래 본인 뭐 짝꿍이시잖아요. 네, 제 짝꿍이 물어봐달라고 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왜 저는 안 궁금해요. 뭐야 여기서 그 질문이? 형도 몇 번 물어봤잖아요. 제가 전화해서.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야 술 마시면 전화하는 편이세요?
저요? 네, 평소엔 전화 7번 연속 안 받고. 아니요, 술 마시면 네. 전화를 서스름 없이 하는 편이긴 하죠. 진짜 서스름 없긴 하더라고요. 네. 진짜 뭐 용건만 딱 묻고 그냥. 용감해지죠. 전화를. 아니 그래서 우재 씨 MBTI는 그래, 뭐예요? MBTI 한번 싹 정리하고 가자고. 네네. 제 MBTI 뭐겠습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기억 안 못하죠. ISTJ. 오 기억하네. 왠지 알아요? 네. 저도 ISTJ입니다. 그래요? 네? 저랑 같아요. 달랐는데? 제가 원래 ESFJ였거든요. 맞아, E였어. ESFJ였는데 이걸 I로 바뀌었다고? 회사 가니까 I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회사에서. 가니까 T로 바뀌었다. 근데 그건 T랑 F는 약간 왔다 51대 49 정도였는데. 네. 근데 회사에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처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죠. E의 성향을 지니고 그쵸.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I로 바뀌었다.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ISTJ. 그럼 구인 씨도 I로 시작하죠? 그렇죠. 맞아요. 저희 트리플 I. ISFJ였나요? 뭐였죠? 뭐 비슷하지 않아요? I 다 틀렸어. 다 틀렸어? INTP. TP야? TP. 오. INTP입니다. 아니, 네. 형이 J일 줄 알았는데 그래요? P에 가까운. 저는 상당히 네.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원주환 속도 즉흥적으로 얼마나 잘 합니까? 그런 느낌으로. 네. 어쨌든 우리 3명, 제가 ISTJ, 정호 씨가 저랑 같은 ISTJ 네. 둘이, 그리고 국인 씨가 INTP. TP. 야, 이 T들이 다 모였네요. 트리플 T. T발놈들 모여가지고 재밌게 한번 또 이야기. 아주 냉철한 진단을 할 수 있겠네요. 냉철한 진단. 보죠. 네, 어쨌든 농구 명문 DS고 출신 오늘 호정 씨와 함께 본격적으로 93회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그깟 공놀이. 자, 올 시즌 DB 리뷰 하려면 또 지난 시즌 돌아봐야겠죠. 네. 지난 시즌 어땠나? 지난 시즌 어땠나? 최근 3시즌 성적을 제가 한번 추려와봤는데 사실 3시즌 전 바로 그러니까 19-20 시즌은 1위를 했죠. DB가 그렇죠. 공동 네. 1등을 했죠 그때. 공동 1등. 맞아. 제가 원주하는 쪽에서 얘기하긴 했었죠. 네. 이 맞아. 주제를 가지고. 불의에 근데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때 그냥 공동 우승으로 마무리가 됐나? 그렇게 정리했죠. 소송을 못 걸어서. 그 뭐야? 그게 공식으로는 뭐 예를 들어 별이 달렸다고 보는 건가? 1위가 아니에요. 그냥 1위로만 네. 뭐 1위. 챔결이 없는 거였으니까. 그쵸, 맞아요. 이게 그냥 열리지 않은 걸로 끝난 거고. 맞아요. 이때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다음 시즌이었죠. 2021 시즌에 9위로 추락합니다. 맞아요. 너무 드라마틱한 충격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에 1위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9등을 했을까? 뭐 대거 선수 유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도 없었어요. 그렇게 없었어요. 네. 이거는 뭔가 전력 외의 요인이 있었다. 이때 24승 30패를 했어요. 기록을 보면 뭐 득점 6위, 어시 6위, 리바 3위, 스틸 8위, 블록 7위, 석점 1위, 자유투 성공 8위. 기록상으로 사실 9위까지 할 정도의 그 세부 기록들은 또 아니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9위로 이렇게 네. 또 내려갔고 바로 다음 시즌이었죠. 2 시즌. 승률 8위입니다. 한 계단만 올라갔어요. 네. 23승 31패. 오히려 패는 더 늘었다 근데. 순위는 올랐지만. 득점 기록 안 좋아졌어요. 더 득점 7위, 어시 5위, 리바 3위, 스틸 7위, 블록 4위, 석점 5위, 자유투 성공 4위. 뭐 약간 득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네네.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리바는 3위를 계속 유지하는 리바는 게. 역시 확실히 네. 저기 DB 동부산성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난 시즌이었죠. 2-3 시즌 승률 7위였습니다. 한 계단씩 올라오고 있다. 9위, 8위, 7위 이렇게 매년. 그러네요. 네. 22승 30패. 근데 패는 하나씩 계속 늘고 있다. 특이합니다. 뭐야 이게 짠 것처럼. 그리고 득점은 계속 안 좋아져요. 또 8위가 됩니다. 득점.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조한 득점력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시 4위, 리바 4위, 스틸 7위, 블록 3위, 석점이 10위까지 떨어집니다. 외곽을 거의 안 쏜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투 성공은 9위로. 전반적으로 슛이 좀 많이 떨어지네. 공격력이 많이 약화된 공격력이 무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지난 3시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난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간단히 기록을 좀 살펴보는 거고 좋았던 점 간단히 말씀드리면 막바지까지 어쨌든 6강 경쟁을 했다. 7위로 마무리했으니까 그쵸. 네네. 가능성 보여줬고요. 시즌 막바지에 또 재정비한 수비가 또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주성 체제로 어쨌든 중간에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고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상 악령, 두경민, 김종규, 강상재, 에르난데스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풀 전력을 거의 뭐
맞아요. 가동하지 못했다. 풀 전력만 나오면 그럼 뭐 챔결이 뭡니까? 이 멤버로 뭐 아시안 게임까지 안 되겠죠? 네, 하여간 그래도 충분히 뭐 4관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래서 풀 전력이면 충분히 4위 안에 든다 KBL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못했고 그게 안 됐어. 참 뜻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어떤 기복심한 경기로. 그러니까 얘도 1라운드인가요?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던. 좋았죠. 근데 네. 2라운드 때 갑자기 곤두박질 치면서 막 3라운드 막 이렇게 되다가 다시 한번 김주성 올라오면서 쭉 한번 연승했는데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연패. 또 마치 올 시즌 한화 이글스를 보는 것 같은. 한때 8연승 막 이렇게 달렸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죠 막판에는. 자 그리고 이상관 감독이 결국에는 오랫동안 또 팀을 이끌고 우승도 2번이나 시켰는데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저 코로나 시즌 우승이 아니니까 1위를 2번 이끌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봐야겠네요. 맞아요. 챔결 우승은 못했어요. 챔결 우승 못했어요.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정규 시즌 1위를 했는데 챔결 못했어 또? 네. 통합을 못했어요. DB가 그런 또 있었어요? 네네. 얘기 들었던 것 같네. 맞아요. 맞네. 그 이 두 번의 1위를 이끌었던 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다. 지난 시즌은 하여간 좀 이렇게 좀 우여곡절 파란만장했다라고 볼 수 있고. 오프 시즌 움직임. 올 시즌 앞두고 오프 시즌 동안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 살펴볼게요. 먼저 이적 시장 들어온 선수 FA로 김영현 선수와 서민수 선수를 영입했는데 네. 뭐 이 두 선수는 좀 제가 잘 몰라서 농구를 전혀 뭐 어떻게 뭐 준척급으로 봐야 됩니까? 뭐 어느 정도 서민수 선수는 원래 네. DB였어요. 맞아요. 그래요? 네. 어디 있다가 온 거예요 다시? DB에서 네. 트레이드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 약간 한화 이글스에서 이태양 같은 케이스군요. 맞아요. SK로 트레이드했다가 맞아요. 다시 돌아와서 한쯤 네네. 갔다가 네. 다시 왔죠. 이태양 이번에. 선수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올 시즌. 네. 이 서민 선수 포워드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그 준척급 그렇죠. 네. 나쁘지 않은 뎁스를 강화할 수 있는 한 6맨, 7맨 정도. 그거 괜찮네요. 네. 맞아요. 확실히 뎁스 보강에 네. 도움이 되고 김양현 선수는 슈팅 가드. 네, 인데 이 선수는 좀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네. FA인데 FA 영입인데. 근데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DB FA 영입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근데 올 시즌 굉장히 슈퍼스타들이 많이 나왔던 최대어가 좀 있었고요. 네. 이를테면 누가 좀 있었나요? 사실 FA를 가장 노렸던 거는 저희가 양홍석을 노렸거든요. 네네. DB가 네. 양홍석이라고 KT의 엄청난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엄청난 슈퍼스타. 엄청난 네네. 슈퍼스타. 근데 그리고 딱 DB가 원하는 그 3번 포지션, 3번 포지션. 스몰 포워드 그 포지션의 선수여가지고 딱 오면 딱 맞는다라고 얘기를 맞는다. 했었는데 네. 근데 원했는데 못 왔습니다. 뭐 이게 금액이 안 맞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그냥 같아요. DB를 뭐 원하지 않았거나 뭐 하여간 본인이 다른 길을 선택했나요? 그쵸. 이적을 네. 했나요 그 선수? LG로 갔습니다. LG로. 네. LG와의 경쟁에서 어쨌든 좀 아쉽게.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이렇게 기사를 보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DB가 엄청 막 적극적인 행보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느낌이. 맞아요. 성적이 좀 안 좋고 이러니까 사실 FA도 좀 소극적으로 됐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쨌든 DB가 최근 몇 년 동안 영입을 그래도 솔찬히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하면서 뭐 김주성 감독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좋은 생각을라나? 그거는 까봐야 알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슈퍼스타들이 모인 뭐 그러니까 슈퍼팀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게 뭐 우리에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은 어쨌든 핵심 선수 외에 그런 뭐 서민수 선수 같은 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좀 더 준척급의 선수를 보강하는 게 오히려 더 뎁스를 두텁게 하는 게 필요한 거냐 뭐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아마 이게 지난 시즌에 또 제가 응원한 축구 리버풀이 미드필더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버티다가 아주 큰 코 다쳤던 우리 충분하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아찔한 사례를 제가 경험을 했어가지고 그럴 수 있죠. 혹시 DB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맞아요. 김주성 감독 지금 전력으로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다. 그쵸.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FA는 이 두 선수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군 전역자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죠. 11월 네. 15일에 합류를 합니다. 이제 스몰 포워드죠. 김훈 선수
그리고 포인트 가드 유현준 선수, 또 포인트 가드 이용우 선수 이렇게 3명. 이 선수들 좀 반가운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김훈 선수는 그래도 신인 때부터 이제 출전을 하면서 우리의 신인왕. 신인왕이에요? 네. 신인왕이에요? 김훈이 신인왕이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대단한 선수네. 네. 하지만 그 시즌에 신인왕을 받은 선수가 김훈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좀 출전 기회를 많이 얻기도 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나 아니면은 대학을 다니다가 그래서 약간 일반인 신분으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드래프트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선수로 발탁된 케이스여가지고 그 자체가 좀 이슈가 많이 됐었던. 원래도 DB에서 어쨌든 거의 주전급으로 뛰었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원래 신인왕을 받으려면은 어느 정도 이상 경기를 뛰어야 신인왕 후보에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시즌에 아마 그걸 채운 선수가 둘밖에 없었어요. 신인 중에서. 네. 어쨌든 전 구단에서 두 명에서 경쟁한 거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직전감을 쓸 수 있는 그렇지. 신인이었다. 사실은 기량이 있으니까 그래도 출전기를 보장했을 거 아니에요. 이상범 감독이 보장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유현준 선수, 이용 선수는 좀 뭐 유현준 선수는 원래 DB가 아니었어요. 근데 원래 KCC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허웅 선수를 KCC로 보냈잖아요. 아,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유현준 선수가 온 거죠. 트레이드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 선수로 갔어요. 근데 이 선수가 군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나 아니면 들어가 있는 상태였나 그랬는데 지명을 했어요. 지금 보상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군대 있을 때 우리가 받았어요. 군필이 됐다. 뭐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제대하면은 이제 우리 팀으로 올 거예요. 아, 괜찮네요. 이용호 선수는 뭐 이용호 선수는 원래 있었죠. 저희 집에. 뭐 이 선수 어쨌든 그렇죠.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좋죠. 무조건 오면 좋죠. 맞아요. 없는 거보다. 그러니까 이게 몇 시즌 동안 부상의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러네. 그리고 일단 누구라도 있으면 좋은 거야. 가드지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DB도. DB는 뭐 고질적으로 가드가 또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선수는 2명은 교체를 했어요. 이선 알바노 선수는 뭐 워낙 활약이 또 좋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고. 결국 그래도 여권을 뺐었나 봅니다. 이거 큰 수확 아닙니까? 그럼요. 유니폼을 가장 많이 파는 외국인. 그래. 거의 뭐 해리케인 잔류급입니까? 거의 그 정도로 거의 그렇죠. DB 입장에서. 왜냐면 지난 시즌에 이 아시안 쿼터가 도입된 뒤로 사실 아시안 쿼터에서 뭐 한 세 손가락에 꼽는 선수거든요. 성공 사례로. 네, 알바노가. 어쨌든 이 선수를 잡아놨다는 건 전력에 아주 큰 도움이긴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FA를 준척급으로 영입했는데 이선 알바노를 재계약한 게 그냥 빅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어쨌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하거든요. 원래 KBL에서. KBL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재계약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 그렇죠. 뭐 DB 팬들은 다 인정할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그래서 이제 파워포워드 디드릭 로슨과 게리슨 브룩스가 이제 왔다. 이 두 선수는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하여간 뭐 외국인 선수 2명을 바꾸면 어쨌든 기대 요소예요. 그렇죠. 뭐 새로운 영입이니까. 뭐 복불복이지만 복권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간 선수들 좀 살펴보죠. FA로 이적한 스몰 포워드 윤성원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좀 어느 정도 출혈로 봐야 되나요? 제가 근데 뭐 오케이. 앞에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요? 서민수 선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약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공백 정도를 완전히 메꾸진 못하겠지만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뭐 상쇄. 원래는 윤성원 선수가 어느 정도 포지션이었어요? 뭐 식스맨 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뭐 서민수 선수랑 비슷한 역할입니다. 근데 저는 서민수 선수가 그래도 조금 더 그렇죠. 맞죠. 제 의견도 그래요. 여기 어디로 이적한 거예요? 근데 윤성원 선수는 그러면? 윤성원 선수 어디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들어오는 사람은 기억하지만 나간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갈 길 가라. 좋은 곳으로 가셨길 바랄 뿐이죠. FA 그래도 FA 이적 아닙니까? 이적을 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선수가 FA. 그래 여기까지 그러면 보고 그다음에 윤호영 선수가 결국 은퇴를 했죠. 맞아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또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호영 선수 가드죠. 군입대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나간 선수들 쭉 있고 그래도 들어온 선수가 좀 더 많네요. 훨씬. 그러게요. 나간 선수에 비해서. 그 군전역 선수가 그래도 저희가 유현진 선수를 지명을 해서 그런지 그러게. 굉장히 많은 선수가 군전역을 하는 느낌이긴 해요. 올해는 그래도 좀 풍성한 선수단을 꾸릴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선수단을 좀 소개해 보죠. 코치진부터 살짝 언급해 볼게요. 감독은 이제 김주성 감독이죠. 또 수석 코치 한상민, 이광재, 밥손튼, 윤준 코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스카우터 박정 뭐 여기까지 읽어야 돼? 통역 김태형, 트레이너 김영호, 이진우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네. 제 트레이너분 성함은 죄송하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올해 함께 할 테니까 뭐 치어리더까지 읽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준비는 못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린 엔젤스 하지원 치어리더 참 좋아하는데 하나 이글스도 같이 하잖아요. 최석화 치어리더 같이 하여간 네, 자 선수단부터 읽겠어요. 자 올해 가드는 박찬희, 박승재, 이민석, 김현호, 김영현, 알바노, 두경민, 이준희, 최승욱. 포워드는 김형준, 게리슨, 브룩스, 인승찬, 로슨, 박인웅, 최승빈, 강상재 올해 주장입니다. 강상재 선수 또 서민수 또 센터는 김종규, 서현석, 이윤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시즌 대비해서 뭐 주전급이 큰 변화가 있다. 뭐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뭐 네네. 양홍석 선수 영입도 결국에는 뭐 무산이 됐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선수 결국 2명 정도 교체한 거 이게 좀 큰 변화일 거고 전역자의 합류로 앞으로 로테이션이 좀 두터워질 거다. 그렇죠. 이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새 외국인 선수 2명이 관건이 되겠죠. 사실 KBL은 뭐 네. V리그든 KBL이든 KBO든 외국인 선수가 잘해줘야 맞아요. 외국인 선수가 잘해줘야 한 해 농사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든든하게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올해 제가 자꾸 야구 축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농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화도 말이죠. 외국인 선수 네. 개막전 거의 뭐 2.1이닝 3이닝 만에 아웃되고 투수가 타자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역대 최악의 타자를 뽑아가지고 맞아요. 농사를 못하면 이렇게 한 시즌 팀이 망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는 내년에 외국인 타자 또 2명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굴 과감하게 그러니까 타자 2명을 뽑겠다. 투수 안 뽑고? 투수는 1명만 하고 그 정도로 어쨌든 외국인 이 농사 참 중요한데 그쵸. DB도 올해 관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결국 이게 근데 그래도 요 두 선수가 약간 검증된 선수를 좀 그래요? 영입한 거여가지고 네. 좋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윤호영 선수 뭐 DB에 빼놓을 수 없는 레전드인데 결국 은퇴를 또 하면서 그쵸. 저 잠시 회상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아니 이게 참 아쉬운 게 어쨌든 윤호영 선수가 이제 DB에서는 레전드잖아요. 근데 이게 참 팀이 안 좋을 때 떠난 게 좀 아쉽다. 이게 이종의 미가 안 돼서 KGC 같은 경우에는 양희종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양희종이 라이벌로 꼽혔죠 항상. 뭐 거의 윤호영의. 뭐 비슷한 역할이긴 하니까 뭐 네. 근데 어쨌든 라이벌로 뽑혔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KGC는 이제 통합 우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끝까지 팬들이랑 뭐 만날 기회도 많았고 그다음에 뭐 은퇴식도 약간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는데 약간 윤호영 선수는 그런 게 좀 아깝다. 왜냐면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수인데 팀 상황이 안 좋다 그렇죠. 보니까 활약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KBL의 역사에 남을 또 네. 선수 아닙니까? 맞아요. 네. MVP도 수상하고 시즌 맞아요. MVP도 그렇죠. 수상하기도 하고. 뭐 올해 은퇴식을 하긴 할 것 같은데 아마 개막전, 홈 개막전이나 이럴 그렇지 때. 않을까요? 그러나 조금 팬들은 아쉽긴 하다. 팀 그쵸. 분위기가 좋을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주성 감독은 그래도 이렇게 챔피언 결정전 우승이라든지 그런 반지를 껴봤는데 윤호영 맞아요. 선수가 딱 그 딥에 데뷔하고 나서는 참 그 우승과 연이 멀었다는 게 타이밍이 좀 안타깝게 네. 됐네요. 약간 제가 응원하는 LG 트윈스의 박용택 선수와도 같이 박용택은 그래도 순회 은퇴식 했잖아요. 경기장 돌아다니면서 전구단 상대로. 그러니까 딱 공교롭게 본인이 이제 들어온 이후에 약간 팀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좀 뭔가 분위기가? 팀이 이제 잘 돼도 우승과는 계속 뭔가 이렇게 연이 안 됐던 게 맞아. 사실 네. 데뷔하자마자 또 야구 얘기하는데 박용택 선수는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었는데 맞아요. 2002년에 네. 그 뒤로 2년이 없었던 계속. 윤영 선수도 이제 데뷔가 얼마 안 돼서 챔피언 결정전에 갔는데 또 때마침 KGC에게 맞아요. 지고 이러다 보니까 스토리가 있네요. 그쵸. 네. 그런 게 있구나. 뭐 하나 팬들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하나 팬들도 이제 2009년부터 이제 꼴찌할 때 네. 송진우, 정민철, 구대성 이렇게 레전드들 줄줄이 보냈었던 참 팀 분위기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에서 네네. 그런 기억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팀 팬들 분위기가 마음도 안 상했죠. 좋으면은 레전드가 은퇴해도 성대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아쉬움만 더 크고 맞아요. 그리운 옛 시절이 생각나니까. 하여간 윤호영 선수 정말 고생 많으셨다. D 팬들은 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은퇴식이 또 있으니까요. 그때 한번 또 지켜보죠. 기대하는 점. 올해 그럼 기대하는 점부터 좀 언급을 해보죠. 일단은 뎁스 보강이 된 점. 이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DBA의 고질적 문제가 지금 부상 악령인데 그렇죠.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많아지는 게 어쨌든 여러모로 그쵸. 좋다. 특히나 이 뎁스 보강이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전략과 전술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눈에 띄게 이렇게 이게 뭐야 3&D 자원이 들어왔다. 이게 뭐 석점과 뭐 디펜스 이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선수다. 보통은 이게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선수들도 이런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그 사이에 있는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슛은 잘 던지는데 그러니까 약간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한데 이렇게 수비력이 좋은 선수들을 보통 3&D 자원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근데 이게 뭐 NBA로 비유를 하자면 대표적으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그 클레이 탐슨 선수가 이런 대표적인 3&D 자원으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지금 DB는 김영현, 서민수, 최승욱, 김훈. 아니, 근데 앞에서 클레이 탐슨 얘기하고 이렇게 4명 약간 왜요? 아니, 근데요, 활용. 클레이 탐슨, 김영현, 서민수, 최승욱, 김훈, 렛츠고. 웅장해진다. DB의 3&D 라인. 아무튼 요런 가능성, 어쨌든 전술을 좀 더 해볼 수 있다. 맞아요. 공격이나 수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록을 살펴봤듯이 작년에 3점이 최하위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점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이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게 포인트 가드인 이제 유현준 선수가 합류하면서 또 뭔가 앞선에 좀 교통 정리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읽었거든요. 네네. 네. 이거는 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DB에서 이제 볼 운반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하죠 보통. 네네. 네, 볼을 이제 우리 코트에서 상대 코트로 운반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뭐 김현우 선수 아니면 뭐 두경민 선수 이 정도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 박찬희 선수? 박찬희 선수도 있긴 한데 이제 박찬희 선수는 사실 올해 본인도 인터뷰를 했지만 자기가 조금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 이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어쨌든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뭐 어쨌든 맞아 은퇴를 좀 이제 조금 예전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두경민이나 김현호가 이제 주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들의 부담을 사실 덜어줄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유현준이지 않나. 그러면은 뭐 이걸 쓰면서 또 다른 선수들도 뭔가 포지션을 또 변화를 좀 가져가 볼 수도 있고 경기 중이든 뭐 어쨌든 아까 유현준 선수가 어쨌든 저 보상픽이 이제야 도착한 셈이 된 건데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럼요. 새로운 영입이야. 저희 KCC에서는 허웅이 두드려 패고 있는데 날라다녀요. 우리는 우승도 이끌었다고요. 우리는 보상 선수가 아직도 안 왔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리고 우리 DB 아마 홈 경기 첫 상대가 KCC일 거예요. 공교롭게도 또 허웅이 옵니까 원주로? 허웅이 오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걸게 들어요? 걸게요? 농구는 아닌가? 그렇군요. 네. 자 그렇고. 또 새 외국인 선수 영입은 또 뭐 언제나 설렙니다. 맞아요. 지금 보니까 디드릭 로슨 선수가 이게 원래 KBL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고향에서 활약을 했어요. 그쵸. 그러다 이제 이적을 한 셈이 됐는데 전형적인 이제 빅윙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뭐 이타적인 플레이에 능하고 뭐 농구 IQ가 높다는 평가도 있고 몸싸움도 갈수록 좋아졌다는 평가도 있고 다만 이제 뭐 버티는 수비가 약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KBL에서 이렇게 쭉 보셨을 때는. 근데 확실히 약간 그러니까 농구를 좀 이게 보통 이렇게 할 때 농구를 좀 알고 한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농구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피지컬로 밀고 들어가면서 맞아요. 약간 거친 스타일의 그런 파워풀한 스타일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뭔가 힘들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쏙쏙 득점을 해낸다 약간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농구 쉽게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막 메시 보면 메시나 그러니까 축구도사라고 표현하는 그렇죠.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게 확실히 그런 농구 IQ가 높은 이런 여러 플레이를 좀 구사하는 선수인 거죠. 네. 뭐 하여간 그럼 이 선수한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저 골 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버텨 뭐라 그래야 돼요? 제가 농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스타일보다는 우리가 골밑 자원에 뭐 김종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강상재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곽에 아까 얘기했던 뭐 3&D 자원들 이렇게 외곽을 던져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선수가 그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이타적 플레이에 능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 중간 영역에서 때로는 외곽으로도 빼주고 그다음에 때로 필요하다면 골밑을 넣어주고 약간 골밑과 그 약간 맞아요. 뒤쪽으로 오가면서 네네. 약간 공격에 좀 이게 좀 연결고리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포지션이다 선수다. 그다음에 게리슨 브룩스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KBL이 처음인 거죠. 네 아마 네. 뭐 대학 리그에서 뛰었다고 들었는데 미국 대학 리그에서. G리그. G리그? 네. G리그 뭐예요? G리그가 그 NBA 2부 리그. 아 NBA 네. 2부 리그를 그러니까 G리그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현에 따라서는 뭐 NBA 완전 2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미묘한 게 있는데 어렵다, 어쨌든 어려워. 거의 그렇게 인식이 되는. 네. 그쵸. 약간 마이너 리그 같은. 그쵸. 네. 약간. 그래서 뭐 이 선수는 뭐 빅맨이 이제 그거죠 골 밑에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파워풀한데 이렇게 막 리바운드도 하고 네. 막 이렇게 득점도 하고 골 밑에 있다가 네. 덩크도 꽂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쵸. 네. 근데 이 선수가 작아요. 그래요? 그렇게 안 커요.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그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빅맨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G리그에 있을 땐 제가 알기로는 파워포워드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포지션이. 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지금 KBL에 있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 비교하더라도 사이즈가 좀 작죠. 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컵 대회를 봤는데 어때요? 두 선수를 다 봤는데 일단 디드릭 로슨 같은 경우에는 득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에. 확실히 득점력이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는데 게릭슨 브룩스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려요. 다른 그래요? 외국인들한테. 오. 네. 그래서 수비도 그렇고 공격할 때도 조금 애매하다. 버거워하는 느낌. 피지컬적으로도. 네, 근데 확실히. 사실 게릭슨 브룩스가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죠.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이게 여러 팀에서 노린다는 얘기가 많았던 선수거든요. 원래 좀 물망에 올랐었군요. 네, 실력이 KBL에 있으니까. 뭐 이 팀 저 팀이 좀 주목하고 있다 얘를. 그래서 어디가 데려가냐에 대해서 얘기가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DB가 잘 낚아챘죠. 어떻게?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좀 컵 대회만 봤을 때는 컵 대회만 봤을 때는 적응이 더 필요해 보인다. 아쉽다. 더 그러니까 오히려 디드리 로슨이 이 골 밑에서 비비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렇네. 하나는 더 큰 선수를 데려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지금 디드리 로슨도 사실 피지컬이 아주 좋은 선수가 아닌데. 네. 그런데 게리슨 브룩스까지도 지금 피지컬이 오히려 더 약해 보이는 듯한 네. 컵대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지 혹시 않겠냐. 모르지 않겠습니까? 찰스 바클리처럼. 바클리는 어땠는데요? 그 NBA의 약간 찰스 바클리도 센터 아니면 파워포워드 그 포지션인데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NBA로 보더라도 2m가 안 되는 그 신장을 가지고도 NBA 레전드로 꼽힐 만큼의 굉장한 영향을 보여줬던. 피지컬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찰스 바클리는 이게 크잖아요. 이게 앞뒤가 크잖아요. 앞뒤가. 그러니까 이건 작아도 여기가 크니까. 단단한 현주엽 같자 약간 느낌이. 근데 이 게리슨 브룩스는 좀 그런 느낌도 아니다. 약간은 우려가 된다는. 디드리 로스는 좀 괜찮았나요? 디드리 로스는 뭐 어쨌든 확실히 득점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두 경기 뛰었거든요. 컵 대회 저희가 2경기 뛰고 탈락을 해서. 그래요? 탈락했구나. 두 경기에서 둘 다 한 20득점 이상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뭐 어쨌든 뭐 득점만 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외국인 선수는 사실 득점을 많이 해주는 게. 게리슨 브룩스도 좀 적응하면 더 잘할 수도 있고 아직 컵대회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게리슨 브룩스는 디드릭 로슨의 체력 부담만 덜어줘도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쨌든 좋은 선수를 한 명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맞게끔 또 눈높이를 낮춰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외국인 선수가 3명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보통 맞아요. 또 한 명이라도 성공하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알바노 선수가 알바노 선수가 로슨을 뽑았다. 그리고 둘이 가자. 네. 마샤 커터 실패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브룩스 선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중간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올해 레전드 또 김주성 감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즌 1월에 지휘봉을 잡아서 9위로 팀을 맡았어서 시작할 때는 11승 18패 3할 7푼 9리의 승률이었는데 시즌 끝날 때는 팀을 7위로 끌어올렸습니다. 11승 14패 4할 4푼으로. 그래도 좀 더 나아졌어요. 네네. 네.
혼란 속에서 나쁘지 않은 지도력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특히 빅맨 3명을 동시에 기용하는 트리플 포스트라는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이제 DB 산성의 어떤 재건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고 오프 시즌 동안 본인의 스타일로 조직력을 어쨌든 담금질을 했으니까 올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더 손발이 잘 맞는 더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보실 땐 좀 어떠세요? 김주성의 감독으로서의 능력. 확실히 지난 시즌에 김주성 감독 대행이었죠. 네. 대행일 때 사실 뭐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내부 코치에서 승격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자들이죠. 철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빠르게 그래서 수습하기가 수월했고 그리고 지금 사실 주축인 선수들 중에서는 김주성이랑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를 알았겠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팀을 좀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사실 올해도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할 거다. 잘했으면 좋겠고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컵 대회만 봤을 땐 잘해야죠. 잘해야죠. 비록 2경기만에 떨어졌지만 컵 대회는. 컵 대회는 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몸풀기죠. 몸풀기. 시범 경기 같은. 그럼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뭐 이렇게 대행으로 됐을 때 바로 수비 조직력은 확실히 올라온 게 보여졌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더 좋은 성적 아니면 더 나은 전술적 그 역량들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저도 약간 우려되는 점이 공격에서는 얼만큼 그걸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DB가 지금 3년 연속 득점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득점. 네네. 맞아요. 이게 김주성 근데 이게 김주성 체제가 지금 아까 저기 트리플 포스트 전략도 나왔지만 이게 사실 공격력에 주안점을 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를 우선시하겠다. 수비로 일낸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옛날에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스가 수비로 일낸다. 우리는 수비 좋은 선수들만 영입해서 그러다 개박살이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김정합의 스타일 자체가 좀 수비 중심이라면 득점력 개선에는 좀 아쉽지 않겠나라는 저는 그게 있어요. 조금 우려되는 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김정 감독이 뭐 선수 시절 때야 워낙 뭐 득점이든 수비든 다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자긴 다 잘했지 뭐. 네. 그리고 그 DB 산성 아니면 동부 산성 때도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 이렇게 수비를 중점에 둬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공격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수비가 탄탄하면은 공격은 따라오는 옵션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본인 선수 땐 그랬다. 네네. 근데 지금도 그러냐? 지금 선수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주문은 좀 무리일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어쨌든 안쪽에 그런 빅맨을 3명을 가용하면서 앞선 2명은 좀 공격력의 포인트를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아까 유현준 선수가 합류한 게 앞선 교통정리에 좀 도움 될 거다. 저 고질적 문제인 DB. 그게 아마 그런 문제에서 좀 포지션의 유연함을 김주성 감독은 어쨌든 가져갈 수는 있겠다. 그렇죠. 꼭 지난 시즌 사실 트리플 포스트를 하고 싶어서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면도 없지 않을 거 아니에요. 포지션 상 선수들의. 근데 올해는 좀 어쨌든 유연함을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게 또 이 김주성 감독의 역량이겠죠. 얼마나 이게 전술적으로 다양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가동하느냐가. 맞아요. 하여간 여기까지 좀 기대하는 점이고 이대로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걱정하는 점. 걱정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지난 시즌 7위였으니까. 지난 시즌보다는 잘해야 될 텐데 지난 시즌의 문제점들이 과연 개선이 되느냐가 결국에는 관건이겠죠. 제가 이거는 뭐 잘 모르지만은 김종규, 강상재 이 공존 문제가 뭐 DB의 고질적인 숙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두 선수가 같이 뛰면 뭐 잘 안 됩니까? 시너지가 잘 안 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원 포지션을 생각하면 두 선수 다 물론 김종규 선수가 센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빅맨으로 이렇게 묶이는 자원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빅맨과 빅맨이 나오니까 서로가 계속 약간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중복이다. 비효율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김종규 선수가 자꾸 외곽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스타일상.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 포지션상으로는 강상재 선수가 조금 더 외곽으로 나오고 김종규 선수가 조금 더 안에 들어가는 역할로 이렇게 구분이 됐을 텐데, 근데 김종규 선수가 이상문 감독 시절에 맛을 들렸는데.
재미였는지. 외곽에서 재미를 봤나요? 그 김주성식 농구. 네. 그게 뭐요? 김주성 감독은 센터인데 외곽에서 많이 던졌거든요. 석점도 막 쓰고. 석점을 많이 잘 던졌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슛이 좋으니까. 네. 우리 김종규 선수의 석점은. 김준현 선수도 그렇게 해서 한두 번 들어가서 몇 번 좀 들어가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 시즌 DB의 석점은 10위였습니다. 리그.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겹치는 거죠. 이게 포지션이. 네.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저 잉글랜드의 영원한 난제였던 저 램파드 제라드 공존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이게 제가 이번 시즌에 알기로는 강상재 선수가 그래서 체중을 엄청 뺐어요. 그건 어떤 보관을 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강상재 선수가 원래는 4번 보통 4번 역할이라고 하거든요. 파워포워드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게 뭐 김주성 감독이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느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3번 역할을 하려고 3번으로 간다? 일부러 체중을 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원래 자기가 평균 106kg에서 한 8kg 정도 나가는데 이 올 시즌은 한 96kg까지 뺐다고. 10kg 거의 감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체중을 좀 빼서 기동력을 올리려고. 완전히 포변을 스타일을 바꾸겠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약간 올해 변수네. 변수예요. 왜냐면 어쨌든 되느냐. 또 강상재 선수가 올 시즌 자기가 주장을 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좀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완장의 무게감. 그러다 보니까 좀 팀에 더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팀 생각. 성적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뭐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 김종규 강상재 공조는 이 강상재 선수의 그 포변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올해 좀 관건이겠다. 그렇죠. 볼 수 있네요. 근데 뭐 완전 여기서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윤호영 선수도 처음부터 3번 포지션을 맡았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중앙대 시절에는 4번 포지션이었다가 프로에 오면서 김주성 감독이 있다 보니까 약간 3번 포지션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초반에 뭐 이제 데뷔 시즌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다가 그게 자리 잡으니까 이제 시즌 MVP를 할 정도의 그 수준이 되고 그다음에 그때 뭐 정규리그 1위를 하기도 이미 하고 뭐 성공 사례가 있군요. 네네. 제2의 어쨌든 윤호영의 대결을 DB 팬들 지금 바라고 있을 텐데 올해 일단 좀 이거 지켜볼 대목이다. 걱정이 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잘 성공하길 공조운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지긋지긋한 이제 부상 악령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팀이 뭐 구슬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 그대로 악령을 쫓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막 이렇게 어쨌든 트레이닝 파트나 여기가 바뀌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누차 얘기했듯이 거기가 문제 아니냐. 이렇게까지 매년 반복될 정도면 이것은 뭐 운이 아니라 어떤 실력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자원의 문제다 지금 팀에. 패시브. DB는 항상 그거를 팀 약간 특성으로 갖고 가는 건가요? 하여간 뭐 올해는 좀 부상이 없길 좀 바라죠. 당연히 다치지 않게. 그리고 좀 뭡니까? 어쨌든 저기 백업 선수 뎁스가 그래도 좀 두터워졌으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이 격차가 많이 좁아졌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DB가 완전체일 때 전력은 리그 몇 위 정도로 보세요? 근데 완전체? 네, 진짜 풀 전력 가동한다. 근데 다른 팀들도 다 풀 전력 가동한다 생각하면은 이름값으로 봤을 때 6강은 가죠 일단. 6강은 당연히 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4강이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4, 5, 6위 정도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4, 5위? 왜냐면 DB의 풀 전력이 이제는 젊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노쇠화가 좀 돼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테랑들이 많아진 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사실 풀 전력으로 나온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컵대회처럼 컵대회도 컵대회가 상당히 큰 충격을 줬나 보네요. 컵대회도 2승을 했지만 리그는 사실 컵대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기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풀 전력이 부상 없이 장기전을 한다고 해도 사실 좀 체력 문제라든지 체력 문제라든지 좀 어려움이 그렇네. 있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졌다. DB의 풀 전력이 요즘 농구 트렌드와 딱 맞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농구는 뭔데요, 트렌드가? 그러니까 요즘 농구는 조금 더 외곽에서 이제 석점을 많이 던지는 스타일들이 많은데 DB 지난 시즌 석점 10이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풀 전력으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내 그
이제 안쪽 그 빅맨 포지션들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6강 이상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4강권이나 우승권 전력으로 갈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그 때는 이상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2점을 막 잘 넣어도 저기서 3점을 빵빵 때려내면은 산수 문제죠. 네.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게 노쇠화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세대 교체도 그럼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뭐 신인 드래프트에서 걸출한 신인들 좀 못 뽑았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네. 그 뭐 야구처럼 네. 꼴찌 팀이 1순위를 뽑으면 야구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좋은 선수 뽑아요. 네. 근데 이 농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아, 농구 추첨 돌리죠. 이거잖아요. 네. 아, 맞아. 룰렛을 돌리는데 룰렛 돌리지. DB가 항상 좋은 순위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이번 드래프트는 어땠어요? 올해도 이번에 7순위 뽑았어요. 아니 순위도 7인데 리그 7인데 그러니까요. 드래프트도 7. 그러니까 이게 번을 뽑아? 몇 위까지죠? 그러니까 4위 이내인가? 그러니까 네. 똑같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네. 공을 더 많이 넣어줘요. 아 그렇죠. 보통 그렇게 맞아요. 하죠. 네. 확률을 그리고 좀 해주죠. 하는데도 DB는 우리는 희한하게 왜 7위가 나올까? 하위 픽이 돼. 로터리 픽은 바라지도 않아. 아니 적어도 4순위 안에는 들어와야지.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좀 네. 유명 신인들은 다 이제 채 가고. 네. 그렇죠. DB가 로터리를 뽑은 적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이 시스템 도입된 이후에 DB가 4위 이상 들어간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한 번인가 두 번? 한 번 있었다고요? 김주성 선수 뽑을 때가 한 번 있지 않았나요? 아 근데 그때는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냥 네. 어디까지 거슬러 가는 이 거예요, 시스템이 도입된 게 아마 김주성 선수를 뽑을 때면 언제까지? 2014, 4년, 5년? 네, 엄청 최근일 거예요. 하여간 네. DB는 운이 없었다. 운마저도 맞아요. 없었다. 맞아요. 아니 옆 동네 KT는 네. 7번 중에 6번을 1순위를 뽑았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산수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의심이 된다 이거죠. 의심까지. 그러니까 통을 까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한창 KBL에서 이 시스템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걸 약간 이벤트처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소유 씨, 시스타 소유 씨가 와서 뽑은 적이 있을걸요 아마. 근데 뭐야? 그때도 욕을 사람들이 엄청 했단 말이에요. 아, 왜? 그러니까 소유가 잘못 뽑았다 저거. 애꿎은 괜히.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자를 만드는 그렇네. 시스템이다 이거죠. 아, 그럼 폐지론자세요? 저는 패시론자입니다. 그래 역순으로 하자. 네. 그래야 뭐 공산주의자네. 근데 그래야 그게 뭐. 막 왜냐면 고의 패배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왔어가지고 그나마 그걸 방지하고자 탱킹 방지로. 네네. 그러니까 탱킹을 넘어서는 넘어서는, 네, 정말 네. 거의 승부 포기급의 그런 맞아요. 걸 막기 네.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긴 뭐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거긴 할 텐데. 이게 DB가 지금 운이 없으니까 사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DB가 잘 뽑았어 사실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 우리가 1순위 맨날 뽑았으면 이 그렇지. 시스템 너무 좋네. 좋아요. 굿이에요 굿.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올해 뽑은 신인들은 뭐 직전값 아닙니까? 기대가. 올해 저희 2명 네. 뽑았는데요. 네. 이제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동국대 박승재 선수. 박승재 너무 네. 잘할 것 같은 이름인데. 근데 박승재 선수도 사실 되게 유망한 선수라고 들었어요. 제가 포지션이 뭐예요? 가드인데요. 가드? 아. 네, 제가 봤을 때 이 선수가 동국대에서 어시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제가 찾아봤을 때 저번 시즌 대학리그에서 어시스트 1위를 했대요. 오. 네. 그러면은 우리 DB의 부족한 가드진을 어쨌든 좀 그러니까요. 도와줄 수 있는 근데 선수네. 이 선수의 근데 조금 약점 아닌 약점이 어쨌든 이 신장이 신장이 작아요? 178.5. 네. 나보단 큰데. 아이가. 아니 어쨌든 농구 선수 하실까요? 저보다 살짝 크네. 1cm, 1cm 큰데. 그러니까요. 하여간. 네. 근데 뭐 포인트 가드나 어쨌든 가드면 좀 그 정도 키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안 또 돼요? 이제 신장들이 많이 좀 커져가지고 트렌드가 또 피지컬로 가요. 요즘은 가드들도 최소 190 아니 왜? 가드여도 아니 무슨 그러니까 뭐 농구 하네. 180 초반만 돼도 단신 작다. 가드로 근데 이제 너무 어렵다. 네. 그렇죠. 현대 농구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김주성 감독이 뽑았을 때 인터뷰했을 때는 이게 어쨌든 알바노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체력 안배. 뽑았다. 왜냐면 알바노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너무 많이 그렇지 아껴야지 이제. 왜냐면 또 알바노 선수가 또 잘하는 게 들켰어.
그러니까 이제는 견제가 들어온다. 이제는 제가 잘하는 걸 알아. 모든 팀이. 강원 FC의 양현준 2년 차처럼. 맞아요. 2년 양현준처럼 들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집중 마크를 당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체력 부담이 더 있을 거고. 뭐 기대는 되네요. 그런 점은. 그렇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또 누구 뽑았어요? 두 번째는 이제 건국대 최승빈 선수를 뽑았는데 최승빈이라는 이름보다는 이 대학농구 강백호로 유명하잖아요. 이 친구가. 네네. 이제 한창 그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죠. 대단히 정식 명칭은 맞아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나왔을 때 대학농구에도 강백호가 있다. 이렇게 쇼츠가 많이 돌았는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아니 이 친구가 삭발을 하고 빨간 머리로 염색을 했어요. 정말 강백호처럼. 저는 뉴스 본 것 같아요. 쇼츠인가 거기서. 근데 이 친구가 포지션도 강백호랑 똑같아요. 어쨌든 포워드. 네네. 포워드다. 근데 또 언더사이즈 빅맨 역할을 하는데 역시 빅맨. 사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당장 기용이 될지는 좀 미지수 필요하다. 약간. 네네. 약간은 뭐 저 2군에서 좀 당금질이 필요하다. 이군에서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농구에서 2군은 완전 최악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잘 가진 않아요. 야구에 난 퓨처스 리그 생각했지. KBO 리그에. 근데 KBL은 그 G리그 KBL도 G리그가 있긴 한데 모든 팀이 G리그에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뭐 할 수는 있어요. 뭐 완전 퓨처스 리그 같은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농구는 뭐 1군에 바로 동행하는 게 좀 더 익숙한. 그렇죠. 맞아요. 어쨌든 빨간 머리인가요 지금도? 지금은 염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초록색으로 했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검은 머리. 근데 이 선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약간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깜짝 초록 등장. 왜냐면 제가 옛날 사진들 찾아보면 막 장발도 했다가 그냥 개성이. 이게 그리고 또 엄청 잘생겼어요. 잘생기겠다. 뭐라 그러지 좀 굵직굵직하게 생겼어요. 이목구비가 좀 아주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빨간색 삭발한 강백호 그 스타일도 되게 잘생기다 보니까 진짜 만화의 한 장면 같은 기대가 되네요. 근데 확실히 개성 있는 선수 같고, 어쨌든 야구의 KT의 강백호 선수도 굉장히 개성 있는 선수여서 리그를 어쨌든 재밌게 해주잖아요. 강백호는 이름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선수 스타일도 개성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독보적이잖아요. KBL의 이 최승빈 선수도 어쨌든 머리도 아주 좀 재밌고, 리그에서 좀 이런 선수가 좀 많아져야 이야기거리도 늘어나고. 그래서 허웅 선수가 딱 이제 KCC로 이적하면서 이렇게 DB의 팬을 모을 수 있는 좀 이렇게 스타의 기질을 가진 선수가 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 선수가 또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최승민 선수가. 기대가 되네요. 지금 사실 걱정하는 점 얘기하고 있었는데 기대가 돼요. 신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비록 우리 7순위였지만은 그래도 두 명의 선수 잘 좀 커져가지고 말이죠. 또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하여간 뭐 부상 악령은 이런 선수들이 좀 잘 메꿔줘요. 그래서 발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레전드 윤호영 선수 은퇴 공백. 사실 전력상으로는 뭐 그동안도 뭐 이렇게 주전으로 뛰던 선수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맞아요. 몇 년 사이에 계속 부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기량적으로도 조금 하락세가 왔었고 전력보다는 뭐랄까 이제 팀의 정신적 지주가 뭐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든 윤호영 선수가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장이거나 이런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자체가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선수가 뭐 언론하고도 그렇게 막 친화적인 선수 아니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저희 같나 봐요. 아이가 좀 되게 약간 아이 성향일 수도 있. MBTI 아이 성향. 애 같다는 얘기를 그게 아니죠. 오해하시지 말고 MBTI 내향형일 것 같다. 엄청 막 뭐 벤치에서든 코트에서든 막 뭐 팀원들을 막 엄청 독려하는 스타일의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엄청 차분하고 조용조용 뭐 선수들을 좀 이렇게 조용하게 하는 조용히 이렇게 좀 다독이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그 DB에서는 김종규 선수가 그러니까 예전에 김주성 선수가 그랬다면은 김종규 선수가 그런 역할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사실 뭐 지금 감독이 뭐 워낙 레전드 김주성이기 때문에 팀 케미스트리에 뭐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윤호영 선수가 어쨌든 또 코치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지도자 과정을 밟는다고 하면은 그런가요? 지도자 과정을 밟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아직까지 뭐 향후 계획 같은 건 잘 안 나왔나요? 지도자를 하실 생각이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맞아 약간 성격을 생각해보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농구는 그냥 뭐 해설을 할 성격도 아니고 저는 하면 차라리 코치를 하지. 저는 DB 팬을 하면서 사실 윤호영 선수가 말하는 걸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예요? 윤호영 선수 말하는 게 희귀 영상일 정도. 말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나무위키 이런 데 검색해봤는데 뭐
언론 인터뷰도 잘 안 하고 맞아요. 언제 뭐 술 먹고 인터뷰 한번 했다가 크게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뭔가 사과하고 그랬다. 그래서 DB에서 이제 DBTV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 윤호영 선수가 은퇴 인터뷰를 했거든요. 희귀 영상이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와 윤호영이 인터뷰도 한다. 드디어 목소리 들었다. 무려 뭐 한 10분이나 말을 혼자 한다고? 야,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줄 안다. AI 아니지? 딥페이크 아니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댓글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도 막 이게 되게 어색해해요. 그 맞아요. 영상에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본인 은퇴를 알리는 영상인데도 본인이 굉장히 막 어색해하는 게 느껴질 그런 게 좀 정도로. 익숙하지 않은 농구만 진짜 그냥 그렇죠. 맞아요. 네네. 계속 선수 생활을 해왔던 것 같고 하여간 뭐 윤호영 선수가 은퇴하는 것 참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가 이렇게 막 아주 막 걱정한 뭐 공백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 정도로 맞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윤호영 선수가 그래도 그 이런 농구 IQ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수비에서는 그러니까 뭐 공격에서 엄청 보탬이 됐다기보다는 수비에서의 그런 딱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그래도 나왔을 때는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김주성 감독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수비를 만들어야 하는 그게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일 그렇죠. 텐데. 수비를 또 강조하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의 공백은 그래도 좀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죠. 후배들이 결국 그렇죠. 이어가야죠. 강상재 선수가 해야죠. 해내야죠. 이제는 왜냐면 강상재 선수가 키네. 그리고 강상재 선수가 이제는 중년 차예요. 맞아요. 네. 더 이상은 네. 더 봐줄 수 없다. 이제 보여줘야 된다. 그럼요. 좋습니다. 네. 이 선수를 주목하라. 자, 기대하는 점, 걱정하는 점 얘기했고 이제 올해 좀 주목할 선수 네. 두 분이 좀 한 명씩 꼽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서 강상재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강상재를 주목하라 이렇게. 강상재는 일단 주목은 해야 될 것 같긴 해. 네네. 근데 강상재 말고 한 명씩 꼽아줄 텐데 뭐 구인 씨 먼저 한번 꼽아주시죠. 네. 저는 의외로 오늘 많이 언급되지 않은 선수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경민 선수가 네. 사실 핵심 선수죠. 팀에? 맞아요. 그렇죠. 네. 사실상 DB 에이스죠. 그렇죠. 네. 근데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웠어서 참 유니크 전설의 포켓몬이야. 뭐야? 아스날의 디아비처럼 나오면 진짜 잘한다. 야 나오면 진짜 디아비가 다 씹어먹는다 EPL. 그러니까 옛날 반페르시 느낌? 그 아스날 시절의 반페르시 느낌? 아니 그러니까 부상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처음에 맞아요. 부상당했고 네. 돌아왔는데 또 부상당해서 또 시즌 아웃되고 조기 마지막에 그런 아픔이 있는데 올해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럼 어떤 점을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경민 선수가 나왔을 때 그 공격에서 보여주는 파괴력 그리고 뭐 또 검증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알바노 선수가 두경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에이스 역할을 해줬지만, 그러니까 알바노 두경민이 같이 나왔을 때는 훨씬 더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바로 6강 이상 간다. 네, 알바노 그러니까 두경민만 가동돼도. 알바노 두경민만 제대로 가동이 된다면은 저는 4강 이상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가 그러니까 올해도 사실 건강한 몸이냐. 네네. 이게 지금 컵대회 봤을 때도 컵대회를 온전히 뛰진 못했죠. 지금. 컵대회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이것도 부상 여파인가요? 네, 그냥 어디 허리가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허리? 그래가지고 아예 합류를 좀 늦게 했어요. 팀 합류 자체를. 어쨌든 정규 시즌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컵대회보다는 시즌이 중요하죠. 네. 결국엔 두경민 선수는 기량은 뭐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맞아요. 건강이 문제다. 근데 사실 저도 두경민 선수를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경민 허웅은 기대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두경민 알바노는 이 조합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겠다. 둘이 시너지가 날 만한 스타일이다. 왜냐면 두경민 허웅은 둘 다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공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점을 던진다. 석점을. 딴 걸 던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둘 다 약간 에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볼을 오래 잡고 있어요. 둘 다 볼핸들러 스타일이어가지고. 사실 둘 다 스타성이 있다고 뭐 할 수 있네. 주목이 본인한테 돼야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스타일상. 맞아요. 근데 알바노와 두경민은 좀 다르다 서로 그 스타일이. 그래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유현준, 두경민 이렇게 해도 좀 잘 맞을 것 같고. 유두 잠깐만. 잠깐만. 일부러 두유 라인. 일부러 했죠. 일부러. 두유 라인. 왜 무심코 멤버하다가 두유 라인 가동 논의가 또 다르다.
알두라인, 네. 두알라인, 알두라인과 두유라인 가동되면은 6강 이상, 4강 이상도 가능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경민 선수의 어떤 건강 아니면 두경민 선수가 좀 주목해야 할 선수가 아닐까. 좋습니다. 국인 씨 두경민 꼽아주셨고 어쨌든 뭐 간판 스타니까 올해는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정우 씨는요? 저는 어쨌든 뭐 강상재 선수가 이제 미디어 데이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미디어 데이를 강상재 선수가 한 건 아니죠. 모든 구단이 다 했는데 강상재 선수가 주장으로서 이제 김주성 감독이랑 강상재 선수가 DB에서는 대표로 나가서 이제 미디어 데이를 했는데 이제 그 미디어 데이에서 이제 질문이 올 시즌 좀 주목해 봐야 할 똑같은 팀 질문했군요. 똑같은 질문했을 동료. 때 나왔던 선수가 이제 박인웅 선수라고. 박인웅 이 선수 리뷰할 때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들어보셨어요? 네. 이 선수가 어쨌든 좀 근데 지금 제가 조사한 걸로 봤을 때 이 선수가 1라운드 3순위네요. 아 그래요? 네. 1라운드 3순위로 지난 시즌에 뭐 DB 3순위로 뽑은 적이 있네. 그러네요. 아니, DB가 그러니까 로터리 픽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3순위, 4순위 윤호영 선수도 3순위에 뽑았거든요. 그래, 아무리 운이 없어도 한 번쯤은. 그리고 허웅도 4순위였고. 왜냐면 저번 시즌에 8위였기 때문에 또 구슬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맞아. 그러면 또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래 배지하면 안 돼. 이 선수 어쨌든 중앙대에서 이제 작년에 들어왔는데 좀 꾸준히 일을 많이 하는 선수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 KT랑 컵대회 두 번째 경기 했을 때도 이 선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출전 시간을 좀 보장을 받았는데 뭐 좀 허슬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수비할 때도 좀 이렇게 거칠게 해주고 좀 터프한 스타일이군요.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이 선수도 조금 포지션이 좀 작아요. 작다. 네. 작은 선수가 많네 DB 지금. 이게 지금 3번 롤이거든요. 이 선수의 원래 역할은. 근데 이 선수도 한 190 정도. 그래갖고 이제 김주성 감독이죠. 김주성 감독이 얘기했을 때는 아마 좀 가드 역할을 맡기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신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B에 약간 이런 2.5번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애매. 슈팅 가드보단 약간 굼뜨고. 근데 약간 스몰 포워드 보기에는 신장이 조금 작고 이런 선수들. 그러다 보니 뭐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된다. 포지션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올해 강상재 선수도 포변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박인웅 선수도 포변을 어쨌든 하는 격이네요. 가드로 빠지는 거면은 이게 지금 올해 또 관건이 될 거다. 강상재 선수 본인도 포변하니까 또 같이 포변하는 이 박인웅 선수를 또 주목해야 된다. 응원해줄 수도 있고.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어쨌든 두 선수가 올해 또 이 잘 풀려가지고 맞아요. 올해 또 리뷰할 때 올해 MVP 뭐 이렇게 꼽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두 있죠. 선수 함께 꼽을 수도 있고. 그 박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강상재 선수가 기량 발전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올 시즌에. 기량 발전상 KBL 공식상입니까 이거? 맞아요. 네, KBL 공식상.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대비해 올 시즌 더 잘한 선수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이런 거 보통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박인웅 선수가 박인웅 네. 선수가 신인상은 이미 끝난 거죠. 그렇죠. 작년에 요번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량 발전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올해 2년 차입니다. 어쨌든 기대가 되고요. 두 선수 어쨌든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두경민, 박인웅 올해 이 선수를 주목해라. 또 강상재까지. 네. DB에 올해 다시 한번 도약을 이끌 트로이카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종 성적 예상. 마지막으로 최종 성적 예상해 보죠. 자, 결국에는 몇 위 할 거냐? 그래서 맞아요. 이거 뭐 정우 씨 먼저 해보실래요? 그 강원 FC 때 약간 제가 얘기했죠. 강원 FC 10등 한다고. 강등권 적중시켰습니다. 지금 챗 GPT도 4위로 전망했었죠. 뭔 소리야? 내가 강원 FC가 아침 나가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아니 그래서 DB는 어떻게 감이 어떻게 와요? 이번에는 6위는 해야 되지 않나? 딱 6위? 네. 딱 6위. 그러면 지금 DB가 최근 3시즌이 9876이야. 비밀번호도 이렇게 쓰는 게 어딨어. 왜냐면 DB가 지금 3년 연속 프로를 못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프로를 가야 된다가 목적인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지점은 여전히 턴오버가 많다. 턴오버? 네. 그러니까 실책이 많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팀이 지금. 작년 시즌에도 턴오버 1위였고
그 정도요? 네. 올 시즌에 컵 대회 2경기에서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턴오버 수치가 나왔거든요. 나아진 게 없네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냐면 DB 공격 스타일 자체가 속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놓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상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겠네. 네. 그런 플레이를 속공 위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좀 후반 갈수록 힘이 빠질 거란 말이죠. 근데 팀은 고령화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1, 2, 3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시즌 후반 막바지에 6위는 수성하는 걸로. TTD가 될 뻔하다가 가까스로 그래도. 그렇죠. 봄농구는 가네. 봄농구. 왜냐면 사수하는. 김주성 감독도 목표가 봄농구라고 했어요. 딱 목표 채운다. 네. 저는 그래서 6위. 딱 6위로 전망을. 어쨌든 작년보단 나을 거다. 지난 시즌보다는. 그렇죠. 작년보단 나아져야죠. 그리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구인 씨는 좀 더 낙관적인가요? 아니면 비관적인가요? 저는 아쉽게 뭐야? 더 내려가신다고요? 그럼 몇 위? 저는 7위. 현상 유지다. 네. 7위. 뭐가 우려됐어요? 걱정되는 게 더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엔 약간 부상. 또 부상 악명이 구술 안 한 대가로.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작년보다 한 살씩 더 먹었기 때문에 더 노세와.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앞선 수비가 또 불안해가지고 우리 김종규 있는데. 그러니까 김종규가 앞선을 맡아주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드진들의 수비력이 결국에는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여기 우리 진영에서의 앞선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가 2점을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넣어도 쟤네가 석점을 넣으면 우리가 못 이기는 산수 문제입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 가드진 수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편이죠. 네. 뭐 두경민 이런 선수들 안 좋아요? 두경민 선수도 약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썩 좋아하지 않죠. 좋아하지 않는 거 뭐야? 잘하지 않는 건 몰라도. 네. 근데 왜냐면은 김현호 선수가 그래도 수비력이 그나마 있는 편인데, 근데 김현호 선수도 매년 부상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김현호 선수는 참 안타깝지만 한 번 부상을 당하면 아예 시즌 아웃. 크게 나가요. 한번 나갈 때. 아니면 몇 개월 아웃. 그래 그런 선수들이 있어. 그게 참 아쉬워요. 네. 근데 올해는 부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현준 선수도 이제 뭐 공격이나 이런 거는 좀 강점이라고 하지만 수비력이 항상 단점으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유현준 선수도 상당히 단신입니다. 진작이. 그러면은 좀 수비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없다. 왜냐면 키가 커야 팔다리가 기니까.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윤호영 공백이 그러니까 뭐 당장 공백은 아니겠지만 이게 몇 년 동안 못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맞아요. 옛날 생각하면 윤호영 같은 선수가 없는 것이 지금 DB는 참 아쉬운 지점이겠네요. 수비가 잘 되는 그리고 선수. 신인으로 뽑은 박승재 선수도 또 어쨌든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안 맞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플 포스트를 가동할 만큼 뭐 이게 뒷선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더라도 앞선은 이게 뭐 석점을 얻어받을 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산수긴 산수지만 또 산수로 봤을 때는 석점이 이전보다 넣기 어려워요. 그렇죠. 확률이 뭐 아무리 높아봐야 우리가 다 스테판 커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줄 건 줘. 놔두라고. 석점은 놔두라고. 줄 건 줘. 외곽은 놔둬. 먹힐 건 먹히고 가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저는 그러니까 아예 컨셉을 좀 명확히 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우리는 그러니까 골밑만 막는다. 네. 오히려 앞선 가드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하거나. 그러니까 물론 뭐 수비력을 아예 등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런 장점들을 살려내면서 그래도 좀 더 확률이 높은 2점은 어떻게든 우리가 틀어 막는다. 그래요. 애매한 거보다는 또 우리도 어차피 역으로 골밑이 강한 거니까. 그렇죠. 골밑에서 2점을 착실히 쌓아가면은 우리가 지금 석점은 약하죠, 솔직히. 아니요, 근데 저희가 뭐 두경민 선수 돌아오면 괜찮아. 나오면 네. 그리고 또 제대하는 김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지겠네. 네. 그러면. 잘 되면. 그러니까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그러니까 이게 참 DB는 항상 이렇게 이프가 많아지긴 하지만 두경민 선수가 이거는 좀 사족이긴 한데 참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잘 터지는 날에는 막 3개, 4개, 막 5개씩 꽂거든요. 석점을. 맞아요. 아까 50득점도 하고 막 이러니까. 펜타키라는 거. 근데 안 될 때는 이제 또 두경민 선수의 안 좋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두난사다.
너무 난사한다. 호날두 같네. 호날두. 난사. 약간 비슷한 거 같긴 하고. 옛날 해리케인 스타일이구나. 슈팅 숫자 대비 골이 너무 적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농구는 이게 골 못 들어가면 치명적이니까 석점을 쐈는데. 맞아요. 네, 바로 턴오버니까 그 넘어가는 거니까 턴이. 근데 뭐 석점을 쐈을 때 이제 우리 트리플 포스트가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야 공격 리바운드는 자신 있다. 근데 행복 회로에 두난사도 두렵지 않다. 타는 냄새 난다. 결국에는 저는 로슨 선수의 역할이 선수,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그게 참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제 포스트 플레이 그다음에 외곽 플레이 이렇게 나누더라도 결국에는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미드레인지 게임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는 입장에서도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올 시즌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저는 약간 다른 팀 전력도 많이 좀 올라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강 싸움을 하다가 아쉽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7위 네. 현상 유지로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현실적이면서도 그래도 좀 깨졌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영레발을 하는 거죠. 영레발. 강원 FC를 너무 높게 잡았던 게 아닌가라는. 너무 낮게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솔직히 7위? 그런가? 네. 어쨌든 여러분들 보란 듯이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5위 이상은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봤을 때 DB가 그죠? 그렇죠. 경쟁팀들이 근데 어디에요? 올해 KBL 우승 근데 어디 갈 것 같아요? 근데 우승팀만 한번 꼽아보자 그러면. 뭐 여러 얘기 나오던데 어디야? KCC 뭐 모비스도 뭐 강호 아니야? 모비스? 근데 모비스가 의외로 저는 그러니까 모비스가 6강 플레이오프 약간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은 KCC가 우승 후보고. 네. 뭐 KT, SK도 또 오세근 선수가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이름 들어. 우리도 DB구나. 아무튼 KCC, KT, SK, DB 렛츠고. 그다음에 소노요? 고양 소노? 네. 소노도 그래도 4강 싸움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요? 아니에요? 소노요? 소노 좀 힘들다. 아니에요. 소노 잘 모르겠어요, 전.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1위부터 이거 뭐 10위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해봐요. 해봅시다. 마무리로. 1위. 일단 6위는 DB 줍시다. 일단 좋아요. 네, 6위 주고. 6위 좋습니다. 아니, 1위 KCC야? 1위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꼴찌부터 꼽아. 꼴찌는 삼성. 뭐야? 왜 삼성 압도적이야? 동의. 아니 저는 꼴찌 정관장. 정관장으로 봐? 정관장. 왜냐면 정관장이 지난 시즌에 통합 우승했잖아요. 근데 팀이 공중분해됐거든요. 왜요? 이름도 바뀌고. 있었어요?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갔어요. 왜, 오세근 선수도 이적하고. 오세근 나갔지. 그다음에 문성곤도 나갔지. 양의조 은퇴했지. 뭐 모든 선수가 이제 공중분해. 진짜? 그러면은 정관장 안에 삼성이 92 한다? 네. 9위에서 12. 그리고 가스공사도 까공. 네. 가스공사. 그럼 8, 9, 10위 교통정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꼴찌 삼성에? 전통의 10위 삼성? 정관장. 정관장 그래. 12 정관장. 12 정관장. 1위에서 10위로 내려가야 여기서 오는 갯모에. 와, 근데 하위권도 쉽지 않다. 그럼 9위가 삼성. 9위가 삼성. 네. 8위가 가스공사. 네. 가스공사. 그럼 DB와 경쟁할 6, 7위. 7위는 7위가 저는 LG 아까 누구 영입했다면서요? 양홍석. 안 돼요? 그래. 맞네. 양홍석 올라왔으면 올라가야죠. 구인이 형 말대로 DB가 내려가야 돼. 아니 거봐요. 그럼 약간 그 DB가 7위. 안 돼. DB가 6위 해야 돼. 그럼 LG 7위 해. 아니야. LG는 그럼 4강권. 5위? 그럼 DB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5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비스가 7위? 모비스. 우리를 6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모비스 7위. 모비스 7위. 작년 몇 위였는데요? 모비스가 작년 4위였어요. 7위 가요? 근데 모비스
DB를 6이 만들려면 이렇게 이거 아니 순위를 껴놓고 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맞춰지지가 않는데 6이 해야 돼. 안돼. 아니 이게 그러면 맞춰져요? LG 모비스 중엔 누가 우위일 것 같아요? 이걸로 결정돼. 그러면 LG. 그럼 LG가 LG가 5위지. 네. LG 5위, 모비스 7위. 자 4위부터 이제 1위까지 가보죠. 그러면 저 소노가 5위. 소노가 5위. LG가 4위. LG가 4위 아니면 3위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1, 2, 3위예요. 뭐 3위? 3위는 저는 1위가 KCC. KCC가 결국 우승한다. 1위 KCC. KCC. 2, 3위. 이게 어려워. 지금 남은 팀이 어디야? SK랑 KT. 저는 KT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저는 SK가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허운이 오잖아요. 근데 허운을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그만큼 좀 부족해져가지고. 허운은 어디 갔다 오는데요? 군대. 군전이요. 제대. 그러니까 왜냐면은 양홍석이 빠졌고, 네. 그 다음에 문성곤이 KT로 가지 않았나요? 네. 근데 문성곤이 공격력이 강한 스타일은 또 아니다 보니까. 그쵸. 수비 5골. 네. 그럼 SK는 뭐가 강점이에요 지금? SK는 워낙 뭐 김선영이라든지 근데 오세근 선수가 맞아요. 거기 오세근. 네, 근데 사실 근데 됐고. 오세근은 건강하냐 안 하냐의 차이가 너무 커서 건강한 오세근은 우승을 가져다 준다고요. 거기도 약간 두경민하고 비슷한가요? 네. 건세근은 아무도 못 막지만 글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죠. 그래요? 그도 전설의 포켓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렵네. 그러면은 어쨌든 2위, 3위 뭐 둔 가위가위보 하실래요? 그러면 KT. 저는 KT. 네. 2위 KT. KT다. 3위 SK. 3위 어쨌든 SK. 허군 돌아오고 네. 뭐 이런 효과로 인해서 될 거다. 왜냐면 허운이 아시안 게임에서 잘했어요. 허운만 잘했죠. 네. 그러니까 봐봐요. 한국 몇 위 했어요. 한국이요. 김종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DB 6위 줬잖아요. 아시안 게임 이펙트로 아시안 게임 잘할 거다 이펙트. 이틀. 네. 그러면은 1위 KCC, 2위 KT, 3위 SK, 4위 LG, 5위 고양소노죠, 6위 DB, 7위 모비스, 8위 가스공사, 9위 삼성, 10위 정관장. 네. 으로 마무리를. 야 여기서 막 좌표 찍혀가지고 막 그러니까요. 옆에 찍혀가지고 아니 오세요. 아니 한번 예측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시즌 앞두고 또 이런 재미가 맞아요. 있는 거죠.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한번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약간 DB 뭐 6위로 우리가 저기가 픽스 해놓긴 했는데 뭐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네. 약간 또 근데 만만치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 재밌겠어요. 내일 개막전이니까 여러분들 네. 개막전 고양소노랑 하죠 지금 개막전. 네. 맞아요. 시즌.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잡아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을 계속 잡아야 그러니까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지. 맞아요. 네. KCC 뭐 KT한테 지더라도 그렇죠. 맞아요. 중위권 팀들 잡아. LG, 소노, 모비스 뭐 이런 팀들 잡아줘야 돼요. 네네. 이런 팀들. 뭐 작년에도 이 팀들을 못 이겨서 결국 7위 한 거예요. 그래요. 그게 네. 당연한 거예요. 사실 7위를 했다는 건 결국 중위권 팀을 못 이겼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고 무슨 뭐 저기 의적풀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뭐 KCC, KT 이기고 막 네. 정관장한테 지고 막 이런 팀이 되면 또 안 된다. 맞아요. 곤란하다. 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개막전 또 재밌게 보시면서 올해 DB의 또 시즌 전망 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원주 DB 몇 년도야 지금 2023, 2024 KBL 시즌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그깟 공놀이였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한 번도 DB 직관을 가본 적이 없어서 원주 종합체육관. 그래요? 네. 오 진짜요? 올해는 좀 가봐야겠다. 얘기하지 않았나 옛날에도? 맨날 직관 그러게요. 가야겠다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가시죠. 네, 뭐 예매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가게. 네. 제가 예매를 해드리는. 같이 보러 갈 거면. 그래요. 어느 좌석이 좋은지도 몰라요. 네. 좋습니다. 하여간 네. 잘 보이는 대로 한번 다 셋이 가가지고 한번 네네. DB 응원도 좀 해보고 농구를 좀 알아가 봐야겠다. 그래도 원주 시민인 이상 네. 농구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이젠 미룰 수 없습니다. 원주 시민이 되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농구 규칙도 좀 알아가고. 농구요? 뭐 페이드 어웨이부터 알아가면 됩니까? 너무 어려운 거부터. 아니 심지어는 규칙이 아닌데. 아 그래요? 유로스텝 뭐 이런 거? 아니 그것도 규칙이 아닌데. 아 그래요? 뭐야 그러면? 그건 기술이에요. 아니 어쨌든 뭐 어퍼 스윙과 같은 거라고요. 트래블링과 뭐 관련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야구 규칙 배워야지. 체인지업부터 배우면 되나? 페인지 어떻게 던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다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기초부터. 네네. 저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약간 80년대식 농구 교본 막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 표지에 막. 저 옛날에 야구 배울 때 그거부터 봤어요. 하일성의 야구 교본 이런 거부터 봤다고요. 농구도 한번 그런 걸로 시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규칙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트래블링 규칙도 바뀌고. 그러니까 다르다. 뭐 석점슛 라인도 밀어지고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농구는 좀 규칙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구는 100년 전에 보더라도 비슷한데 지금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농구는 100년 전 거 보면 지금 사람들 이해 못한다. 맞아요. 뭐 그런 얘기는. 3점슛이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맞아. 골대도 달라요. 크기가요? 아니 골대 모양이. 맞아요. 모양이 그럼 얘네 네모냈어요? 네, 약간 그냥 밖에서 걸어놓은 것처럼 생겼던데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옛날 그다음에 100년 전에는 이렇게 좀 100년 전에? 이렇게 타원으로 됐던 적도 있고. 타원형도 있다고요? 그러다가 사각형이 되고 뭐 이런 게 막 바뀌었어요. 뭐야 이거? 검색해 볼 거야. 검색해 봅니다. 농구 공부를 좀 하면서 DB를 올해는 또 응원을 해봐야겠다. 예, 제가 응원하면 항상 근데 응원하는 팀들 지금 성적이 강원 FC도 올해 응원했더니 오늘 응원했어요? 갑자기 곤두박질 치고 왜 응원했어요? 응원했죠. 너 때문이에요. 하나 이글스도 그렇고 당신 때문이었어. 왜 이러는 거야. 하여간 DB는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슈아가 응원을 하면 잘 됩니다. 상쇄 효과. 네. 그죠? 슈아가. 그래서 중위권으로 수렴한다. 서로 상쇄를 해서. 완벽하다. 네. 슈아한테 강원 FC를 추천해주고 싶진 않네요. 그렇게 힘든 그건 안 길을. 되죠. 네. 아무튼 오늘 DB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전망해봤고 93회 2부는 그러면 마무리 해보죠. 벌써 거의 1시간 20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DB 얘기하면 또 끝도 없습니다. 그러게요. 중간 점검 할 때도 또 나와주셔야죠. 그럼요. 네, 밝은 표정으로 보자고요. 밝은 표정이었으면 좋겠는데 제 입에서 욕만 나올까봐 걱정이네요. 참. 제가 DB뿐만 아니라 강원 때도 그랬고. 그래도 DB 경기 꾸준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93 2부 여기서 그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사실 뭐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네네. 요새 또 이제 강원 도의회 한창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시의회 리뷰는 항상 무실동은 지금에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도의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진태 도지사랑 이제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설전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래서 도청 도의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동에 있습니까? 거기가 춘천 시민인데 무슨 동이 있어? 바로 나와야죠.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소양동은 지금이란 코너를 소양동이에요? 네. 소양동. 묘선동인 줄 알았네. 정치 1번 갑니다. 춘천 강원 정치 1번가 소양동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또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일단 준비는 해볼게요. 확실하진 않은데 다음 주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짜로 93 이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재, 조긴,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 화이팅! 화이팅! 고향 손을 부숴.